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에브리띵 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시장의 가속도가 붙는 모습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관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다음 주에는 이미 12월 달에 발표될 만한 물가 데이터라든지 또는 FOMC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다소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연말 랠리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주택 관련한 지표들이 대거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최근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는 2년물 이상의 2년물 비롯해서 10년물이든 20년, 30년물이든 전체적으로 국채 수익률 전반에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로 인해서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 6주, 7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주택 가격과 관련한 주택 시장과 관련한 지표들이 다소 반등의 여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기업들 실적 중에서는 좀 체크해 봐야 될 게 페덱스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나이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꽤 높아져 있는 게 맞죠. 왜냐하면 AI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시장의 이런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마이크론이 좀 더 앞서 실적을 발표하고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15일이, 그러니까 15일 금요일이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그 만기일 이후에 주요 지수들의 리밸런싱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이라든지 여기에 편입이 되는 기업들 또는 편출이 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거는 BOJ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결국엔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게 달러 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BOJ가 다소 긴축적인 내용을 좀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이 달러 엔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 즉 달러가 약세이고 엔화가 강세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럼 BOJ가 정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긴축적인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금리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들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시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내용을 좀 살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것들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실제 12월 FOMC 회의가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긴 했었지만 아무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12월 FOMC 회의는 되게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완화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완화적이었냐라고 하면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시장이 갖고 있는 이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도 보면 이 금리 인하 수혜 섹터가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 한 달 동안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뭐야? 라고 꼽아보면 바로 부동산과 관련한 이런 섹터들의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 FOMC가 끝난 시점에서도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금과 은 같은 귀금속 관련한 지수도 올랐고요. 은행주 지수도 올랐고, 그리고 헬스케어라든지 유틸리티 이런 쪽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러셀 2000 또는 러셀 3000 이런 지수들도 상당히 강세의 모습들을 좀 보였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은행주 지수들이 이제 오르면서 저희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지역 또는 중소은행들 이런 은행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간밤에는 이런 부분들이 싹 사라지는 모습이었다. 뭐 때문에? 단 하나, 금리 인하, 피봇
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실질 금리와 관련한 부분이었어요. 그럼 이 실질 금리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 명목 금리예요. 그렇죠?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죠. 근데 이 인플레이션은 저희가 수치상으로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뭐 기대 인플레를 갖다가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콜 PC를 갖다가 쓸 수도 있고 또는 코어 CPI를 쓸 수도 있고. 근데 연준은 코어 PC 기준인 거니까요. 요걸 가지고는 한번 계산을 해보면 명목금리가 지금 상당히 5.5%이죠. 최근에 코어 PC 같은 경우가 한 3.5 뭐 이런 정도이니까 실제 이 명목금리는 2%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가 뭐냐면 이 검정색 선이 미 국채 10년물의 실질 금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축을 거꾸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게 실질 금리가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시면 2022년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구간부터 보면 실질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지난 10월 달에 국채 금리가 5%를 찍는 이 시점에 어떻게 됐어요? 실질 금리가 2.5% 가기도 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든지 또는 긴축이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는 내용들 또는 현재의 긴축 정책이 상당히 제한적인 영역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실질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하락하면서 증시가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옐런 재무장관도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금리 최근에 상승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준이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더 금리 인상을 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책을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 측면에서 보면 실질금리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12월 FOMC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보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 올해 성장률은 올렸고요. 내년 성장률은 소폭 하향했습니다. 올리고 소폭 내리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실업률은 3.8, 4.1이니까 내년에 소폭 더 올라갈 것 같다. 근데 뒤에도 좀 정리해 드리긴 했지만 최근에 S나 헤즈브로나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등등등 이 기업들에서 정리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거시적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물가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내년 이렇게 다 낮추는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난 9월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쇼크였어요. 9월달에는 내년에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거야 라고 발표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완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원하는 대로 그 손발을 딱 맞춰준 페드의 결정이었다. 그래서 시장이 환호를 했죠. 간밤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상당히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 섹터들 지수 중심으로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주요 지수 중에서는 러셀 2000과 같은 중소형 지수가 3% 넘는 상승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지난 9월 달에 쇼크가 줬던 부분 바로 이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싹 사그라들었죠. 이제부터는 계속 꽃길만 걷게 될 거야 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페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말쯤에 기준금리가 기존에는 5.1이었는데 이제는 4.6까지 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평균 금리가 5.3% 정도이니까 대략 한 75bp 정도의 또는 80bp 정도의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연준은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니야. 안 돼. 4.6이 아니라 3.9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쵸? 3.9까지. 그럼 여기 또 70bp니까 시장은 한 6차례까지의 금리 인하도 보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있어요. 뭐냐면 자, 물가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연준이 목표하는 이 2%까지 와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과 아니면 둘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이제 이게 얘기하는 연착륙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연착륙이 아니면 결국엔 경착륙인 거잖아요. 어떤 침체 또는 리세션이 온 경우인
거죠. 근데 이 6차례의 가격은 대략 한 150pp 정도 인하인 거니까 상당히 과감한 인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시장은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인하를 시작해서 인상 없어, 동결 없어, 계속 인하할 거야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발표되는 몇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는 상황에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나올 예정인데 최초에 4.9%가 찍혔었고 1차에서, 그리고 2차에서는 5.2%로 상향됐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파월 의장도 간밤에 얘기하긴 했지만, 자, 4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냉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가 약간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GDP뿐만이 아니라 GDI라고 해서 국내 총소득 기준으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 경제분석국이 이걸 같이 발표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GDP와 GDI는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움직여요. 같이 가는 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격이 발생했었던 시점들이 2008년과 그리고 현재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길을 같이 가게 될 거거든요. 근데 2008년 대비 현재 시점에서의 괴리가 가장 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된 지표 중에서 이게 좁혀되는 과정이 나오는지를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 상에서 지금 괴리가 좀 깊어지는 것들, 커지는 것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된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증시의 움직임이 이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 외에 나머지 것들도 다 같이 종합을 해서 보고 있는 게 컨퍼런스 경기 선행 지수인데, 요게 요 괴리가 다시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이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렇게 벌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벌어진 폭을 한번 보시면 훨씬 더 크다. 이 12월 달 같은 경우 현재까지 기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S&P 500의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금융지표들의 개선으로 인해서 이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소폭 반등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약간 침체 구간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그 수준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앞서 해고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해고 증가와 같이 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지표 중에 혹시 샤메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실업률이 저점에서 플러스 0.5%포인트 이상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더라?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더라. 그런데 현재 0.3%포인트입니다. 근데 앞서 연준이 4.1%를 내년에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평균인 거잖아요. 중간값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요게 지금 이제 샤메 법칙이 성립이 되는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채용 공고라고 하는 것, 잡 오프닝이라고 하는 것과 이 증시 간의 상관관계도 꽤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괴리가 좀 발생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11월 고용 보고서가 꽤 양호하게 나오기도 했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다시 한번 연구 실업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년 대비로 보면. 그래서 항상 고용 지표가 가장 늦게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 경계에 있는 것 같다. 앞선 여러 리세션과 비교해 보면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지금 금융 여건이 매우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미 이제 미시건대에서 나오는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12월 잠정치가 지난달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에요.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 나오긴 하겠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반등을 나오더라도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다소 경제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정리를 해보죠. 올해 산타는 파월인가? 네, 파월이 산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Everything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파월은 예상보다 상당히 더 강한 완화적인 발언을 했죠. 그리고 그게 연말 랠리로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건 있어요. 통화정책의 시차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시차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금리 인하하는 그 전까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녹아드는지, 이제 그게 연착륙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경착륙을 얘기하는지 다음 상반기까지는 계속 논쟁이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이 고무적인 디스인플레이션 기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불과 2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언급을 했던 것도 파월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공급망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외부 충격과 관련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무게 중심을 두고 보진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완화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연준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현재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인플레가 다시금 올라갈 여지도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스인플레이션 기조의 지속 여부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정책의 이 시차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텐데 그걸 경제가 버텨줄 수 있는지에 대한 체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주택 관련 지표들, 그리고 페덱스, 나이키, 마이크론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 그리고 BOJ 통화정책 회의 정도까지는 여러분께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는 더 알찬 내용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